안녕하세요. 신바람 톡톡 길라잡이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영상은 보증보험 가입 조건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할 핵심 부분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구독자님들이 보증보험에 대한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어떤 분은 내용 잘 봤다고 응원해주시는 분도 계셨지만 아직 법에 익숙치 않은 구독자 중에는 어려운 내용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매번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 나름 고민해서 만들고 있지만 내용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다소 어려운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대사업자 의무 조건인 보증보험 가입에 대해서 핵심만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조건에 대한 설명은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단계는 보증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지, 2단계는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는 있는지, 그리고 3단계는 가입이 불가하다면 그 대책 방안은 있는지,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해서 이것들을 순서대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내가 보증보험 가입 대상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할 수 있는데요. 만약 가입 대상일 경우 2단계로 넘어가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도록 하고, 만약 미가입 대상일 경우에는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그냥 관할 지자체에 허가만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에서는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공식 1과 공식 2 이렇게 딱 두 가지를 적용해서 보증보험 가입 가능 대상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보증보험 신청 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미리 준비하셔서 방문 후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이제는 끝입니다. 그런데 만약 보증보험사에서 가입을 못 해준다는 통보를 받게 될 경우 멘붕 왔다고 뒷목 잡지 마시고 다음 세 번째 단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보증보험 가입 불가 사유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 그 대책 방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대책 방안까지 확인이 되면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하든 임대사업자의 의무인 보증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알고 계시죠? 1년간의 보증보험 유예기간이 이제 곧 종료되고 21년 8월 18일부터 등록임대는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 보증보험 가입하시려면 정신 바짝 차리시고 영상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확인하기 이전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보증보험 가입과 관련한 질문으로 어떻게 댓글을 남기셨는지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보면 구독자님이 토지와 건평까지 많은 정보를 주셨지만 길라잡이는 위 정보만으로는 보증보험을 가입하셔라 또는 안 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증금, 근저당금액, 주택가격 등 길라잡이가 판단할 수 있는 필수 조건들이 모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댓글과 같이 오피스텔 보증금 500에 30만 원인데 보증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는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보증금 500이면 보증보험 뭐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길라잡이 입장에서는 정확히 전달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답변 드리고자 하는 것이니까 잘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보증금액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약 보증금액이 0보다 적게 계산된 경우에는 이제 그 지긋지긋한 보증보험 잊어버려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 보증금액이 0보다 크게 나올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어쩔 수 없이 2단계로 넘어가서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확인해 봐야 합니다. 2단계로 넘어가 보증보험 가입 가능을 확인하기 이전에 우선 보증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 즉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아주 해피한 경우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 담보 설정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60%를 곱한 금액만큼 뺀 것을 보증금액이라고 하는데, 이게 0보다 적게 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어쩌다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도 근저당과 보증금액이 낙찰가격보다 작게 돼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보증보험 자체가 필요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누군가는 지금 길라잡이가 말한 내용을 확인해야겠죠. 그게 바로 구청 담당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뭘 보고 판단할까요? 혹시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미가입 조건을 스스로 그리고 알아서 찾아 해줄 거라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분들 보기 드물게 상당히 바쁜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여기 보이는 필요서류들을 잘 챙기셔서 담당자에게 보증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골치 아픈 보증보험 이제 잊어버려도 되는 겁니다. 자, 여기 1단계까지는 잘 이해되셨죠? 지금부터는 2단계 설명으로 보증금액이 0보다 커서 어쩔 수 없이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돈만 내면 보증보험 다 들어주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정말 큰일 납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대상이 아닌 것을 이미 확인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든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무조건 돈 낸다고 들어주는 것은 아니고 위 두 가지 조건을 확인해서 그것을 모두 만족해야만 보험을 들어주는 것이고, 만약 만족하지 못한 경우 보험 신청을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부에서 의무로 만들어 놓고 보험 가입은 못하게 만들어 놨다고 요즘 신문방송에서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기사 내용입니다. 위공식 두 개가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확인하려면 나와 있는 변수를 먼저 알아야겠죠? 첫 번째 공식에서 필요로 하는 변수는 근저당 금액과 주택가격을 알면 됩니다. 여기 근저당 금액은 등기부등본에서 설정된 금액을 보면 될 테고, 주택가격은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가격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적용 비율을 곱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한 근저당 최고액과 주택가격을 공식 1에 대입해서 60% 이하가 나오게 되면 보증보험 가입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신 겁니다. 이제 절반 넘어왔죠? 두 번째 공식에서는 첫 번째 공식에서 하나 더 추가해서 보증금 합산 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공식 2에 대입해서 그 값이 100% 이하가 나오게 되면 두 번째 조건까지 모두 만족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보증보험을 가입하는데 이제 큰 문제는 없겠군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이 바뀌고 허구와 서울보증 두 곳에서 모두 보증보험을 독점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 업무량이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기간 안에 보증보험 가입이 착착 진행되지는 않겠죠. 보험 신청하고 심사받고 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다고 하니 이 점 참조하시고 미리 서류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바람 길라잡이가 여기 보증보험사에 갈 때 집에서 가지고 갈 필요 서류 목록과 주택보증공사에서 작성할 심사 서류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미리 준비하셔서 보증 신청 한 번에 하시길 바랍니다. 필요 서류와 심사 서류 모두 어떻게 작성하는 건지는 이전 영상에 모두 소개해 드렸으니까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증보험을 모두 쉽게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주택에 월세보다 전세를 너무 많이 넣어서 보증금이 너무 많거나 또는 신축 시 대출금을 많이 받은 것이 있어서 근저당 설정액이 과하게 잡힌 경우 위 두 공식을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보증사에서도 양질의 물건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보증사도 그들의 매뉴얼대로 보증보험 가입 불가를 통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3단계로 보증보험사에서 보증보험을 거절한 이후에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대책 방안입니다. 보증공사는 주택에 보증금이 많아서 또는 은행 선순위 근저당이 많기 때문에 경매 시 임차인의 보증금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보험 가입을 불허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신문이나 방송에서 떠들어대는 사람이 바로 나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다 꼼짝없이 과태료 나오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길라잡이 역시 같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대책 방안을 고민하다 보니까 몇 가지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그 대책 방안을 설명하면 첫 번째는 보증금이 많아서 거절된 것이라면 전세금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피해 없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저금리 경제 상황이다 보니 임대인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게 되자 정부가 이를 막으려고 월차임 전환 시 제한 산정률을 만들어서 고시하고 있었죠. 현재 월차임 전환율은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월세 5% 이상 받던 시절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이지요. 이런 점을 세입자와 합의할 때 월세보다 은행이자가 더 좋다고 말씀드리세요. 다시 말하면 보증금을 낮추기 위해서 돌려받은 돈을 세입자가 차라리 이윤 좋은 적금을 은행에 넣어놓는 것이 이자가 더 높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근저당 설정액을 낮추기 위해 대출 금액을 일부 상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에 여윳돈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다행이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정부가 집값을 올려놓는 바람에 근저당을 낮출 수는 없었지만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서 조건 1을 저절로 만족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알려드린 방법으로 주택가격을 재산정해서 공식에 대입해보면 아마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보증보험 가입 방법을 상황에 따라 구분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사실 길라잡이 마음 같아서는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다 1단계에서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용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